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암젠의 이제 프롤리아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CTP41 관련해서 삼상 후속 이제 연구 결과 발표가 학회에서 있었다는 소식이죠. 자, 수급상으로는 연기금이 6일 연속으로 478억 넘게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는 종가 17만 8,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장 이후의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 전에 선물 흐름은 다우가 210포인트, 나스닥도 116포인트, 그래서 0.5, 0.6%, 중소형 증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5, 그 다음 S&P 선물 같은 경우 0.5%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사 이란 관련되는 부분과 이스라엘 정시 같은 경우에도 뭐 하락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계속 이제 이 갈등이 장기화되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줄면서 유가도 조금 더 떨어지고, 전반적인 부분이 좀 안정화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 개장 이후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선물 흐름들을 이어서 그대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24.99, 0.86% 강세로 진행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17.50, 0.73%, 유가는 지금 1%좀 빠지고 있고, 중소형주 러셀 2000도 올라가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흐름으로 이 부분이 금리단과 유가와 인플레,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성장주의 하락을 좀 이끌었는데, 좀 안정화되는 어떤 이제 미증시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 속에서 우리 증시를 좀 한번 살펴보면 올해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조금 이제 약세라든지 뭐 안 가는 소외되는 흐름들이 많고, 이 가는 쪽에서 이제 순환매들이 이제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주도주들은 뭐 AI 기반의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이 밸류업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그 가치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의 어떤 종목들이 이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유독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몇 달, 한 3개월 정도 지금 거의 지금 못 받고 있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은 이제 현선물에서는 매도 흐름을 이어갔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일단 매수, 개인들은 이제 양시장에서 한 3천억대 중반 정도 일단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는 2670선 종가 관리 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0.42%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낙폭을 좀 줄이면서 0.94포인트, 그래서 852선 밑꼬리는 좀 나오는 흐름을 보였고요. 작년도 이제 10월 달에 이제 가자지구 관련되는 뭐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자재 이야기들도 이제 계속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정도, 코스닥 쪽에서는 한 3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밑꼬리가 있는 상태에서 갭다운 양봉이 일단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갭다운 양봉으로 일단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말에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장중에 갭다운 하면서 소화를 하면서 밑꼬리가 나오면서 이제 나름 이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캔들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강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밑꼬리가 좀 나오면서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가 나오면서 양봉으로 일단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소부장들은 빨간색이 좀 더 많은 모습으로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임을 뭐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도 갭다운 했던 부분들을 갭다운 양봉으로 뭐 만들어내는 종목도 있고, 엔켄 같은 경우는 이제 모건스탠리 이제 지수 편입 관련해서 알테오젠하고 엔켄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이벤트 드리븐 형태로 20만원권에서 39만원이니까 여기는 뭐 단기로 거의 한 달 만에 더블 비슷하게 지금 내고 지금 다시 하락을 하는 어떤 흐름들을 오늘 또 단기적으로 좀 보여줬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늘 HLB의 계열 종목들이 가장 뭐 강하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플러스가 없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진펜트라 관련되는 PBM 등재 소식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갔다가 바로 갭업 원봉이 나오면서 다시 있다 18만원 밑단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내려가는, 여전히 이제 18만원권에서 있는 상황을 또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요일 날에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 PBM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한 어떤 흐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아침에 이제 뭐 대신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이제 많이 좀 해소되는 어떤 리포터, 그리고 가격은 작년 이제 뭐 10월 달부터 해서 단기간에 한 90%를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이제 가격 상승 흐름에 조정폭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한 25% 나왔던 이 18만원대 구간에서였던 락바텀 바닥을 계속 이제 확인은 해주고 있는데, 이걸 좀처럼 이제 쉽게 이제 넘어가지는 못합니다만 플랫형으로 계속 이제 보내는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는 차트상으로도 이제 2월 달에 돌파 시도하다가 못 넘어갔고, 2월 말에는 뭔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를 내다가 4분기가 조금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슈로 재고 때문에 이제 의도적으로 매출액이 줄었는데 이걸 또 빌미로 끌어내렸고요. 3월 달에는 진펜트라 출시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또 이제 돌파 시도를 하다가 다시 또 빠졌고, 월말에는 또 이제 윈도우 드레싱 형태로 수급이 좀 올리면서 올라갔다가 또 4월 달에 이제 분위기가 지금 매크로 변수들이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시 빠졌다가 이 진펜트라의 또 단기 이제 재료 모멘텀을 올라갔다가 뭐 등락은 하는데 넘지는 못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거의 석 달째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호재일 때는 연속적이지 못하고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이걸 고스란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에 이제 반영을 하는 흐름들인데, 아침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갭다운해서 18만 원을 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에는 한 100원 정도 빠졌고, 이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연기금 정도가 이제 6일 정도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일단 매수를 해주고, 뭐 보험도 6일 매수죠. 투신이 소폭 팔았고, 그래서 금융투자 정도나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나면 매수를 하는데, 금융투자가 좀 매도를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외국인들과 더불어서 양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뭐 하락은 좀 제한적인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물 쪽에서는 이제 그 신한이 여전히 매도를 하는 모습을 오늘도 보였죠. 그냥 가장 돋보이게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다. 그래서 자, 이 양봉이 있는 상태에서 이 양봉의 시가가 17만 7천 원이니까 여기는 깨지지 않으면서 양봉 진행 자체가 일단 중요할 거고요. 자, 오늘 또 이제 아침에 이제 세계 골다공증 학회죠. 런던에서 이제 14일까지 지금 4일 동안 이제 뭐 개최를 됐는데, 여기에서 이 구두 및 포스트 발표를 해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CTP 4일 같은 암젠의 이제 프롤리아 이 골다공증 치료제이자 이게 또 암 치료제로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이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CTP 4일. 그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는 허가 신청에 들어가 있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국내에서도 허가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삼상 이후에 이제 후속 연구입니다. 이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삼상 디자인을 할 때 그 좀 나노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이제 레키로나 할 때도 보면 뭐 3.1, 뭐 3.2, 3.3 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삼상을 나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여기 이제 삼상은 아니고 3.1상이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상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주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삼상 쪽이니까 여성 환자 대상으로 479명 대상으로 해서 오리지널 이제 프롤리아와 더불어서 베이스라인은 이제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대비해서 50일 중에 1년이죠. 그래서 그 프롤리아가 결국 파골세포, 이제 조골세포 있고 파골세포가 있는데, 파골세포 관련되는 기능을 이제 블락킹해서 이 골밀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좋게 만드는 뭐 이런 어떤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지표가 그 골 흡수 이제 표지자거든요.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뭐 DPD라든지 NTX라든지 CTX 쓰는데, 여기는 이제 요 CTX 관련되는 부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양력학적 동등성. 예. 그 다음에 이제 78주 동안 약동화, 그러니까 약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흡수되고 분포되고 뭐 배설되고 이제 이런 어떤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전성. 면역원성은 결국 이제 약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몸 안에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그러니까 항체 형태가 들어가니까 이러면 이제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면역원성 자체가 얼마만큼 이제 안전성 있게 잘 뭐 그 데이터가 나오느냐. 그래서 이제 CTP41 투여군으로 변경을 이제 스위칭을 또 52주에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제 변경한 후에도 결과가 유사하게 나왔다. 스위칭 이후에도 좋은 어떤 흐름을 보였고, 그래서 이번 이제 임상 결과를 처음 공개하면서 오리지널 대비해서 유효성, 그 다음에 동등성, 안전성의 어떤 유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추가적인 어떤 임상을 좀 연장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제 이번 학회에서 발표를 했다. 그래서 뭐 프롤리아 관련되는 부분들이 8조 시장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후속 바이오시밀러, 뭐 아일리아, 프롤리아,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강하게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이 부분들이 1분기 실적 이후에는 하반기를 보면서 이제 서서히 좀 변하는 모습, 그 부분을 좀 보여줄 걸 기대되는데, 18만원 건의 회복과 19만원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대한 도전들을 이번 주에 또 할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그럼 보셔야 되겠습니다.